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설명해주는 남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의 실권자 인수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인수대비의 아버지는 한학이라고 자기의 두 여동생을 명나라 영락제 후궁으로 바친 사람인데요. 이 한학이라는 사람은 당시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수대비입니다. 근데 이 한학이 조정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힘이 좀 막강해요. 그래서 이 한학에게 누가 찾아오냐? 바로 수양대군 세조가 찾아오게 돼요. 수양대군 세조는 한학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딸내미 달라. 딸을 좀 달라. 얘기를 해요. 그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학은 자신의 딸을 수양대군 큰아들 바로 덕종 의경세자에게 주게 돼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대비는 수양대군에 대한 그 정치적 야심을 알게 돼요. 그냥 수양대군이 그렇게 자신의 야심을, 정치적 야심을 숨기고 살다가 어느 날 이게 들키게 돼요. 이제 그 걸람이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에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인수대비를 예견을 하게 돼요. 내 시아버지가 되게 뭔가 일을 하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은 세력이 없잖아요. 세력도 없는 반면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도 어차피 아버지 세종도 죽은 마당이고 문종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 왕이 누가 맞느냐? 바로 12살의 어린 나이였던 단종이 물려받게 됩니다. 물려받게 돼요. 이제 단종이 왕이 오르면서 12살이잖아요. 뭐 대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죽은 마당에, 할머니 소원왕후와 어머니 현덕왕후가 죽은 마당에 누가 대신 정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문종은 여진족을 때려잡은 호랑이 김종서한테 부탁을 합니다. 단종을 잘 지켜달라. 근데 단종을 잘 지키기는 하지만 바로 김종서, 황보인, 정문이, 삼정승 등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쓰게 되면 거기다가 노란 점을 찍어줘요. 노란 점을 찍어주게 되면 단종은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허수아비 임금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 당시 조정의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그러죠. 김종서가 단종 대신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한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꺾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근데 군사를 일으키려면 세력도 없고 명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걸람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인자이자 예종과 성종의 장인인 한명회를 데리고 와요. 근데 한명회 꼬라지가 저 거짓골이야. 그래서 수양대군이 저런 거지는 맞이할 수가 없다. 돌아가. 그런데 걸람이라는 사람이 한명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대군마님, 저 사람은 전략가이고 언제나 대군마님의 큰 힘이 될 사람입니다. 한번 저 믿고 써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가 정경, 자네가 저 사람을 칭찬할 정도면은 3일 뒤에 다시 데려와 보게. 내 3일의 시간을 한번 줄 테니. 결국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걸람이 한명회를 데리고 와요.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대군 깨워서 앞으로는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대군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발판을 깔아 드릴 테니 저만 따라오세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자신의 집에 있던 돈을 한명회에 주면서 사병을 키워라. 나를 지키는 사병을 키워줘라. 그래서 한명회가 그 사병을 키우게 돼요. 그 사병을 키움과 동시에 결국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수양대군은 자신의 집사였던 이문과 함께 김종서에 가게 돼요. 그래서 김종서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대감, 좌상대감, 오랜만입니다. 이가. 아니, 대군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내 집을 다 찾아주시고.
아, 기인이 드릴 말씀이 안에 들어가시죠 하니까 이제 김종서의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이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퇴를 자신의 철퇴를 하고 때려 죽이게 돼. 이렇게 죽여서 김종서가 죽어버려. 김종서가 이제 어차피 죽었으니까 이제 수양대군은 그 김종서의 잔당들을 또 죽이게 돼요. 그게 바로 황보인, 정분, 민신, 조국간 이런 사람들을 결국에는 한명회와 홍달손, 홍윤성, 양정 이런 사람들이 그 대궐문을 지키면서 죽이게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 끝났으니 수양대군은 결국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과 그 측근이었던 이현로를 귀양본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에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김종서가 정변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하게 됩니다. 단종 믿었죠. 김종서가 반란 일으킬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고 이제 수양대군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자신이 일인지야 말인지상 이날의 국무총리인 영의정을 맡게 돼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권람 한 명에게 1등 공신을 주면서 점차 한 명에도 권력의 정점에 서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단종도 결국 이제 자기가 힘이 없는지 정치할 힘도 없는 마당에 왕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왕이 온 3년 만에 단종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게 돼요. 이제 수양대군이 바로 그 유명한 조선 세조 7대 임금 세조가 됩니다. 세조가 되는 동시에 이제 사육신 6명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을 포기하다시 역모를 이겼다가 세조의 손에 죽게 돼요. 세조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신도 제거한 마당에 더 이상은 이제 세조가 이제 앞으로 세조가 한 명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수대비도 세자빈 됨 동시에 세조 2년 1357년에 이익이 겪게 되죠. 바로 세조의 큰아들 덕종 의경세자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세자빈 되지 2년 만에 아들 월산대군과 성종을 데리고 궐 밖에서 나가 살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자신의 사저에서 머물며 정치적인 힘을 또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손을 잡은 게 누구냐? 바로 한명회. 인수대비는 결국 한명의 막내딸을 며느리 받아들면서 또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이 오르지만 예종도 1년 만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종의 이제 인수대비가 자기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 성종을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조선 9대 임금 성종이 돼요. 12살의 나이에. 12살 나이에 이제 12살 나이에 성종이 임금이 되고 수렴청정을 시어머니 정희왕후 가게 됩니다. 근데 정희왕후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결국엔 인수대비가 그 도와주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도와주게 되면서 사실상 인수대비도 권력 정점에 서게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차츰차츰 이제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 성종의 왕비자 한 명의 딸인 공해왕후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중준을 뽑아야 돼요. 근데 정희왕후는 밖에서 양반집 딸 데리고 오자 했는데 인수대비는 후궁들에서 왕비를 뽑자 그 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이제. 그래서 그게 낙점이 된 게 누구냐? 바로 이제 연산군영을 패비윤 씨가 두 번째 왕비가 돼요. 근데 패비윤 씨는 질투심이 심했고 남편 성종에 대한 의초적인 허만하기에 성종과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과 다툼이 생기면서 성종이 얼굴을 핥혔다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폐비가 되고 쫓겨났지만 결국 연산군을 낳고 쫓겨났기 때문에 사형을 받고 죽게 돼요. 이제. 그리고 그 패비윤 씨 어머니 신 씨는 결국에는 그 딸이 사형을 받고 그 피 묻은 적삼을 갖고 있게 돼요. 그러자 또 인수대비는 그렇게 싫어하던 며느리
패비윤씨 제거했으니 또 왕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중종의 어머니 정연하고 자순대비를 세 번째 왕비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그러자 이제 성종도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왕이 오는 25년 만에 나이 38에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여자를 너무 밝혀서 죽게 돼요. 성종이. 이제 성종이 죽게 되니 이제 어차피 왕이 오를 권한은 인수대비한테 있습니다. 정여왕은 이미 사망한 마당에. 그래서 인수대비는 진성대군 왕이 올리렸다가 갑자기 이제 자신의 사촌오빠이자 청성봉 한치영이 인수대비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대왕대위 마마, 적장자의 계승 원칙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진성대군 철회하시고 세자로 왕이 일으키게 하세요. 해가지고 세자가 누굽니까? 패비의 아들입니다. 패비의 아들 왕이 올라오게 하세요. 왕이 오르게도 하세요. 근데 패비의 일이 다 드러나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유명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자를 건져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마마?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한치영의 말을 들은 인수대비는 미거나 고나 손자인 세자 연산을 왕이 올리게 돼요. 그 바로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어차피 나이도 19인데다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산군의 부인인 패비 신씨, 신수군의 여동생이 정치는 인수대비한테 맡겨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수대비가 정치를 좀 하다가 연산군이 20살이 돼버리니까 조상,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상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산군이 실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4년에 세조를 비방하는 글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김일손 등이 죽게 되는 무오사가 일어나게 돼요. 세조를 비방한다, 뭐 이런 식의 비방한다 일어나게 되고, 선비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면서 연산군은 사실상 이제 좀 선비들과 약간 안 좋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살인들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패비윤씨 사살 반대했던 임사홍이 귀양가 돌아오게 돼요. 네, 그래서 임사홍은 연산군을 이용해서 인수대비에 복수를 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가 있었음에도 결국 임사홍은 연산군의 외조모이자 패비윤씨 어머니 신씨 부인을 연산군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패비윤씨 어머니 신씨가 그 딸이 당시에 그 딸이 피 묻은 적삼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산군한테. 그럼 연산군은 그 펑펑 울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구나. 네, 그래서 연산군 10년에 갑자사가 일어나서 성종의 후궁 정귀인과 엄귀인이 죽고 고문받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안양군 그 아들 안양군 봉황군이 또 고문받다 죽고, 그래서 연산군은 결국 화살을 인수대비한테 올리게 돼요. 인수대비가 다투다가 인수대비 밀쳐서 죽게 만들고, 결국엔 인수대비는 6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가 이제 68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인수대비와 결탁한 한 명이 더 부관참시를 당하고, 그 전에 이제 인수대비 사촌오빠인 한치영이 부관참시를 당하게 된 아주 비운을 겪게 되죠. 결국 이제 연산군도 할머니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뭐 정치를 잘하겠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그 사치근성을 버리지 못해 결국 연산군 1년 1505년에 충성스러운 내관 김처선이 연성을 폭정을 얘기하다가 연산군은 그 화살로 김처선을 죽이고, 그리고 연산군 12년에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중종반정을 일으켜 임서원과 신수군을 제거하고 장록수를 제거하고 연상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권력을 10년 이상 가지는 말자. 그 10년 이상 가지게 된 권력이 독이 될 뿐더러 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 점 명심해 두겠습니다.